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뉴스 채널 KANC입니다. 대한민국 국방력이 날이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8일 국내 기술로 설계 건조한 해군의 첫 8200톤급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의 진수식이 울산에서 열렸습니다.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참여하였고, 김건희 여사가 정조대왕함 진수식에서 진수도끼로 진수선을 잘랐습니다. 대통령실은 진수식에서 진수선을 절단하는 것은 아기의 탯줄을 끊는 것과 같이 새로운 배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군의 오랜 전통의식이라며 19세기 초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최초로 영국 군함의 진수식을 주관하면서부터 여성이 의식을 주관하는 전통이 수립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진수식에는 대통령 내외 의외에도 정부와 군 관계자, 방산 조선업 관계자 등 각계 인사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럼 진수식은 무엇일까요? 진수식이란 건조한 배를 진수, 즉 물에 띄우는 시점에서 조선공들의 수고를 격려하고 선원들이 안전하게 항해하기를 바라는 등의 목적으로 여는 행사이며, 배의 선체를 조립하고 엔진, 발전기, 스크루, 레이더, 함포, 미사일 등 장비를 탑재하고 배를 띄우게 됩니다. 이때 이름을 붙이고 선체 번호도 부여되기 때문에 진수식은 명명식을 겸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명명식은 따로 하기도 합니다. 배의 특성상 한 번 진수한 뒤에는 다시 무트로 올라올 일이 드물기 때문에 특히 거대한 배의 진수식은 장관으로 많은 구경꾼들이 모이기도 한다고 하네요. 국내 기술로 설계 건조한 정조대왕함은 2019년 건조계약 체결 이후 2021년 착공식과 기공식을 거쳐 이날 오전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진수식을 가졌습니다. 정조대왕함 또는 정조대왕급 구축함은 대한민국 해군이 KDX와 배치의 사업을 통해 전력화하는 길이 170m, 병하 배수량 8,100톤급의 이지스 구축함입니다. 이지스 시스템은 미국 해군의 전투함을 위한 무기 관제 시스템으로 냉전 시절 소련의 초음속 미사일, 포화 공격을 막기 위해 1960년대에 개발이 시작되어 1970년에 처음 배치되었는데요. 이지스라는 명칭은 고대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와 아테나가 사용하는 방패명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조대왕함과 같은 이지스함은 신의 방패라는 별명이 붙기도 합니다. 이지스는 탐지와 추적, 조준이 모두 통합된 선진적인 전투 체계이며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사격 통제가 가능하여 현재 미국 외 대한민국, 일본, 스페인, 노르웨이, 호주만이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탄도탄 방어 계획인 MD의 핵심 요소로 등장했습니다. 지구가 둥근 관계로 함정의 레이더는 수평선, 즉 40km 밖의 수상 표적이나 시스티밍 기동 미사일은 탐지할 수가 없는데요. 이 때문에 SPY-1의 탐지 거리 400km는 쓸데없이 길다는 평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BMD의 시대가 되자 SPY-1의 긴 탐지 거리는 탄도탄 탐지에 적합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하도록 BMD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이지스함은 미국, 일본,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대한민국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1번함 정조대왕함은 기존의 세종대왕급보다 큰 8,200톤 급으로 탄도미사일 요격용 수직 발사대 능력과 무장력, 스텔스 기능 등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해군과 방위사업청이 추진 중인 KDX-3 배치2 사업은 세종대왕급 구축함 대비 탄도탄 요격 능력이 추가되고 대잠작전 능력이 향상된 신형 이지스 구축함 3척을 2014년부터 2028년까지 3조 9천억 원을 투자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선도함 정조대왕은 2021년 10월 기공, 2022년 7월 28일 진수를 거쳐 2022에서 24년 시험평가를 실시하고 2024년 11월 해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지스 전투체계와 더불어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췄고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 전자광학 추적 장비 등을 갖춰 탐지 추적 등의 대응 능력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통합소나 체계를 탑재해 잠수함 탐지 거리는 3배 이상 향상됐습니다. 이외에도 보조추 진체계를 탑재해 연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강력한 정조대왕함이 탄생하게 된 과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2월 퇴역 결정, 2014년 9월 24일 사업 추진 기본 전략 수립, 2016년 6월 함정 탐색 개발 계약, 2017년 6월 함정 체계 기능 검토, 2018년 3월 함정 기본 설계 검토, 2018년 5월에서 8월 함정 기본 설계 시험 평가, 2018년 9월 함정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2019년 4월 30일 체계 개발 기본 계획 심의 의결, 2019년 10월 함정 체계 개발 계약, 2021년 2월 16일 선두함 착공, 2021년 3월 31일 후속함 건조 계획 심의 의결, 2021년 10월 5일 선두함 기공, 2021년 11월 8일 이번함 건조 계약 체결, 2022년 7월 28일 선두함 진수식. 정조대왕함은 기존 한국 해군의 그 어떤 이지스 구축함보다도 전투력이 월등한 것으로 평가됐는데요. 특히 한국을 향해 날아오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해상에서 탐지해 요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이 한층 강화되는 것인데요.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BBC 코리아의 바야흐로 한미의 삼국 이지스 구축함의 성능이 비슷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매우 놀라며 언짢은 기분을 가감없이 표출했는데요. 북한 대외 선전 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1일 조국 통일연구원 참사 최준영 명예글에서 윤석열 역도가 그 무슨 함선 진수식 축사라는 데서 새로 건조한 함선을 두고 세계 인류의 기술로 건조한 함정이며 이는 향군 수준의 국방혁신이라고 광고하던 끝에 전투 역량 강화니 해양 안보 구축이니 하며 희떡게 놀아댄 것은 웬만한 희극 배우도 울고 갈 광대극이라며 서술했고, 통일의 메아리는 특히 윤석열이 함선 진수식을 버려놓으면서 생뚱맞게 북방 한계선을 꺼내들고 사수를 죄쳐댔는데 구태여 한마디 부언한다면 멋없이 우리를 계속 자극하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이 매체는 그따위 함정이나 하나 건조해놓고 북미사일 잡을 밝은 눈에 해상대 지상유도탄이라는 주먹까지 갖춘 함선이라며 제 흥에 겨워 들썩거리고 있으니 참으로 가소롭게 그지없다고 비꼬았습니다. 통일의 메아리는 철부지 아이들의 속꿉장난보다 못한 짓을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고 있는 윤석열에게 한 가지 사실을 상기시킨다며 이명박, 박근혜 역도 때에도 다음 세대 고속 전투함이라는 걸 진수시키면서 대양해군을 표방하고 서해 충돌 대비를 떠들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정조대왕함의 해상에서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고 북한군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크게 경계하고 견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조대왕함의 등장 역시 K방산의 위험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해외 외신 역시 K방산이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의 세계화를 응원하며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